가장 홍역을 앓고 있는 시작이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관련입니다. 최근에 지금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한 뉴스가 바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이제 현재는 국방부로 간다. 요게 지금 나온 아닙니다. 요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이건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정말 꽃놀이패다. 일석삼조를 노린 꽃놀이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듭니다. 자체가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사실 당선자가 되기까지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법무장 그렇죠. 의혹이라든지 특히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건 대단히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초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이슈를 다 덮는 효과를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또 이걸 꺼내놓으면서 당선자의 입장에서 전국을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를 자기가 던졌는데 책임은 사실은 지금 있는 정부 전임 정부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나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은 전임 정부가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 해보려고 하는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정치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갖고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설계된 의도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정책,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의 관점에서만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합리적인 정책 과정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수를 두는 느낌으로 본다면 일석삼조의 패가 된다. 저는 정치적인 활용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활용성이 높은 그런 이슈를 제기했다라고 보지만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꽝이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직 대통령한테도 초법적으로 인수위 법을 넘어서는 그런 예비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법을 가장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들을 현직 정부에 하고 있다는 이 대단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일단 그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정책 1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비판이 왔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조 의원님 좀 만져주십시오. 네.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그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이면이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데 아마 일반 국민들의 다수의 분들은 이때 다수는 또 누구냐가 있겠지만 그렇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혹은 진짜 청와대를 본 국민이 5,200만, 5,300만 중에서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왕실이 존재할 때는 비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네. 비원이 있죠. 근데 네. 그게 쉽게 관광은 못 합니다. 예약을 하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옛날에 비원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녹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더 사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관광객이 매일같이 관광을 합니다. 네네. 그 루트를 따라서 네. 대통령이 간의 직무를 보면서도 청와대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와대 자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공간에 섰구나라고 하고 본인은 어떤 실용적인 공간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차 교수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은 저는 한편에서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걸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국민들 중에 지지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게는 5천억, 많게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 거고 저는 거기에 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산할 때 안 하는 게 청와대를 밑에 있는 모든 벙커 시설과 지금까지 했던 투자한 모든 것들의 매몰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아, 그거 다 메모해야 됩니까? 아니 아, 당연히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음으로써 폐기함으로써 생겨나는 부가적인 비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건 청와대 엄청난 거죠. 벙커는 그대로 쓴대요. 제가 듣기로는. 예. 비상시에 예. 청와대 벙커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청와대 벙커 시설이라든지 어떤 비상시의 시설은 그대로 두고 위에 부분만 이제 일종의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국방부의 건물을 쓴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다 사실은 매몰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저쪽에다 뭡니까 용산에다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비용도 저는 그 매몰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 있거든요. 아, 지금 안 그래도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비용도 지금 왈가왈부가 있어. 솔직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몇천억 1조 얘기도 나오고 또 본인들은 몇백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뭐 490 명백하게 예컨대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리스트 496억 원에는 거기는 단순한 이사 비용만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1,200억 더한 정도로 가는데 그 외에 부가 비용들이 뭔지는 민주당이 반박하면서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한 거죠. 일단 그래서 요건 저는 최소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드는 거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추산해 보더라도 그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요건 이제 보도된 걸로만 정리를 하면 일단 처음 발표할 때 496억 원이 든다 이전 비용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1조 원, 국방부에서는 5천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496억 원 뒤에 합참이 옮겨가는 비용 1,200억을 다시 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또 더 나올 거야. 1,200억이 더해졌기 때문에 뒤에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정도 이사를 하면 들기는 드는데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위를 놓겠다라는 이런 의미는 더 크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의 요직들은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니들이 어떤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국방부가 이전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갖다가 조금 과다하게 그렇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한쪽에서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계산을 좀 상세하게 네네, 뽑아보자. 저는 뭐 비용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냐? 그것도 왜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저는 설명은 아직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는 배경에 처음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안 들어가겠다. 근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용산을 찍어 놓았고 그걸 말하는 순간 광화문 시대 근데 그 국민과 가까이 간다는 게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화문 시대로 일단 중간 기점을 삼아서 공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었겠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책이 이 공약이 정책 목표와 공약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땐 그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정책 목표는 딱 하나다. 청와대에 무조건 안 들어가고 밖에서 시작하겠다. 그 땅은 밟고 싶지 않다. 이게 명확한 정책 목표여야 이 모든 과정들이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그러면 명확하게 나는 청와대가 싫어라고 하는 왜 그 정책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겨진 그런 목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국민 생활과 상관해서 있는데 왜 언론도 그렇죠. 사실은 언론도 왜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청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거는 관심이 없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저는 언론에게 또 거꾸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